마케팅 단계에서 이제 자동화 사례로는 매일 홍보글을 이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또 매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챗GPT를 배워서 오늘의 신메뉴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오늘의 어떤 메뉴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SNS로 작성해줘, SNS로 올릴 글을 작성해줘, 이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캔바에서 이미지 템플릿으로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고 업로드 한다라는 겁니다. 게시글 작성이 예전에는 막 고민하고 머리 썼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라면 지금 뭐 5분, 10분 만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회수는 올라가고 질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반복 쓰면 질이 당연히 또 올라가겠죠. 전화 예약이 중복이 있고 또 누락이 되고 고객 불만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AI 연동을 통해서 자동 확인하고, 그죠, 자동 알림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노쇼도 줄어들게 되고 고객 만족도도 향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운영 회계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기로 하던 것들을 가지고 앱을 통해서 업무 경감이 되고 실시간으로도 현황이 파악이 가능한 거죠. 기획 역시도 어떤 상품을 또 새로 내놓을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퍼플렉시티나 챗GPT를 통해서 업종 트렌드상 우리가 하는 업종을 이야기하고,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새로운 메뉴를 넣으면 좋을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NS 반응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3배 이상에 올리게 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고객이 반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반응을 좀 데이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낭비를 줄이고 가치를 밀어주는 가속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직무, 내 가게의 주요 직무 3가지를 써보고요. 각 직무에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의 순간들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AI의 대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만 늘 제자리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 소규모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매출은 유지는 되긴 하지만 순이익이 이제 일은 바쁘고 순이익은 감소하는 거예요. 직원은 1명이고 가족까지 1명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가게 문 닫으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재료 손질하고, 오전에 점심 영업하고, 오후에 SNS 좀 시간 남을 때 브레이크 타임에 하시고, 저녁 장사 영업하고, 밤에 또 11시에 들어가는데 가게에서 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또 손 놓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연결된 가치 있는 시간 4시간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것을 가지고 챗GPT로 메뉴 홍보문 작성이라든지 문장 추천을 하는 거죠. 캔바로 홍보 이미지를 자동화하고 캐시 노트로 이제 해결을 자동화하고 매출 지출 보고서 자동 생성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피로감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근무하는 시간도 1.5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반응률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이 나를 끌고 갔다라면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일을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 마음의 여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야 진짜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마음이 튼튼해야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업무 시간이 이렇게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병목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힘들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지점이다, 방향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병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 늘 병목 현상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업도 마찬가지예요.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체되는 구간인 거죠. 말 그대로 병목 지점에서 좁아져서 흐르는 구간인데요. 자영업에서는 시간, 정보, 판단의 이 3가지 형태로 병목이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과가 나는 신호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사장님 분은 손님은 많지만 결제 대기줄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직원은 2명뿐이고 회전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시간 병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는 헤어샵을 한 원장님은 예약 고객 이력이나 메모가 제각각이고 고객마다 다른 요청이 조금 누락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정보의 병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 사장님은 메뉴 가격 조정이 필요하지만 감으로만 늘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맞는지 계절별로 맞는지 고민하다가 대체로 기회를 놓치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 병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목의 본질은 노력 부족이 절대 아닌 거죠.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효율이 나지 않고 직원이 바뀌어도 결과는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목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과 감정의 이제 누수와 어려움이 오게 되고 심하면 번아웃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급한 일만 쫓는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사장님이 뭐 전천후로 다 일을 하고 땜빵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답한 일이 아마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병목이 있었을 때는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가부가 현상인데요. 점심 피크타임이나 결제대기나 택배 출고 시간이라든지 정보 병목 중에서는 정리가 안 되어서 의사결정을 못 한다든지 고객 명단이라든지 재고가 파악이 어렵다든지 의사결정 병목에서는 판단의 주체가 너무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든지 가격 조정이라든지 발주량이라든지 이벤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병목에서는 특히 자동 예약 픽업 시스템이라든지 AI 스케줄러라든지 업무 분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 병목이 생겼을 때 키오스크나 사전 주문 앱이나 주문 처리 속도를 이제 30% 개선을 해서 시간 병목을 해결하는데 AI가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틀을 구조화를 시켜주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보 병목에서는 데이터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일이 막히는 거죠. 이럴 때 정보의 일원화를 하는 거예요. 포스나 구글 시트나 노션이나 챗GPT나 정리 프롬포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AI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자동화로 매출, 재고, 고객을 시각화하는 거죠. 처음이 어렵지 뒤에가 어렵지 않습니다. 소형 꽃집에서도 고객의 예약일 이런 것들을 수량 늘 수기로 하다가 점점 일정이 겹치고 오배송도 있었는데요. 구글 시트와 챗GPT 요약하고 그러면서 재고 오류가 0건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일정 관리도 정확도가 100%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쌓이는 게 아니라 연결할 때 가치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결정 병목은 결정을 못했을 대부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와 데이터 분석 툴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생성형 AI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설문봇이 있거든요. 고객 분석, 리뷰 자동 분석을 하고 시스템 분석을 하고 주간 회의할 때 데이터 근거로 의사결정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가벼운 메뉴를 원한다라고 해서 가볍게 한번 시도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고 하고 나서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이렇게 보면서 결과들을 살펴봅니다. 근거 있는 이제 결과 판단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 가게 병목 진단표를 한번 만들어보고 하루 업무를 좀 나열해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재료 준비에서부터 SNS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업무별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별로 그 다음에 매출 영향도별로 1점에서 5점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병목 구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병목 진단을 예를 들어서 한다라면 뭐 시간은 4점, 스트레스 4점, 영양은 3점, 합계는 11점 그렇게 하면 AI 활용 포스 자동 발출한다든지 SNS 쪽에서 14점이다라고 한다라면 병목 구간이 챗GPT와 캔바, 고객 응대라고 하면 예약봇, 정산 업무라고 한다면 캐시노트나 노션 AI. 그러니까 병목을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이제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목은 개선의 순서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어사롱 같은 경우에도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이제 고객을 잡는다라고 실제로 해서 고객을 정보를 자동화해서 자동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해서 노쇼율을 줄이고 재방문율을 높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을 리디자인,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오브레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회복하니까 창의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동 1단계에서는 자동 기획을 하고 이미지 생성을 하고 예약 게시를 이제 기능을 활동을 하고 고객 반응을 분석을 하고 시간대를 이제 파악하면서 매출과 시간 절약과 팔로워 수들이 다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내 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되찾아주는 기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돈가스 집 역시도 이제 절약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보 병목과 시간 병목 두 가지를 다 겪고 있었는데요. 스마트 포스를 도입을 하게 되고 재고 분석 리포트를 쓰고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해 나가면서 식자재 낭비율도 줄이게 되었고 원가율도 낮아지게 되었고 발주 시간도 굉장히 단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되는 일을 없애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목을 뚫는 3단계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AI에 대체 가능한 일을 찾고요. 남은 시간을 사람에 이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루의 모든 일에 가치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목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순서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AI는 사람의 일을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일의 흐름을 시각화하면 가치의 길이 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는 하는 일은 도구의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가치의 일이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를 퀴즈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가치 있는 일의 특징, 여러분 1번 고객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이다. 2번 기억을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일이다. 3번 반복해도 누구나 바로 대신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이다. 4번 고객이 기꺼이 돈을 내는 이유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뭐겠습니까? 3번이겠죠. 당연히 가치 있는 일은 고객이 직접 경험하고 가격에 영향을 주며 쉽게 자동화 대체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구나 쉽게 대신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업무는 AI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강의에서 말한 병목에 대한 설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직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단순 인력 문제다. 두 번째, 홍보를 적게 해서 생기는 매출 부족 문제다. 세 번째, 일이 막혀 흐름이 정체되는 구간, 시간, 정보, 판단이 몰리는 지점이다. 4번, 사장의 성격이 소극적이라 생기는 문제다. 4번일까요? 네, 아니겠죠. 3번입니다. 병목은 시간이 몰리거나 정보가 흩어져 있거나 판단이 늦어져서 전체 흐름이 막히는 지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여기를 바꾸면 성과가 난다라는 우선순위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3번, 강의에서 AI는 내 손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제가 땡땡을 되찾아주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땡땡은 뭘까요? 2장. 네, 맞습니다. 시간이죠. 시간.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AI는 반복 정리 계산되는 일을 맡겨서 사장님의 시간, 여유를 되찾아주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의 목적은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잘해야 할 일, 관계, 기획, 가치 창출에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워커시트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개선 타켓을 오늘은 여러분이 해볼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영역과 현재 상황 그리고 그런 이유들 한번 작성해봅니다.
핵심 타겟 고객을 여러분 워크시트를 선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가치 사슬 단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개선 이유도 작성을 해보고 타겟 고객이 시간대로 연령대로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인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이 개선 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 디지털적으로 오프라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선정 이후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강의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보시는 단계들 가져보시기 권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이제부터는 현장 적용의 시간이니까요.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권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